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우중충한 날씨가 좀 지속이 되면서 저녁마다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날씨 또한 그리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딱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날씨와는 정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속 지난 중국발 퍼드로 인한 하락분은 거의 다 회복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많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싶은데 이번 연도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적인 측면 많이 성장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한 헤지펀드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기가 겁난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거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규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규제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해서 마치 암호화폐 시장에 불이익이 갈 것처럼 보이지만 미 SEC의 수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없이는 성장에 제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자산의 탄생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볼까 말까한 현상이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이든 새로운 탄생이 되는 시기 극심한 변동성은 당연하며 규제적인 불안감 또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규제의 철퇴를 맞아 암호화폐 시장이 혹시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꾸준히 있으면서 지켜보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규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이 시장을 알고 있으며 투자할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이 10년 뒤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안들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흘러들어가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 속에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남아공의 헤지펀드 설립자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폰지 사기이며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연이어서 언급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CEO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의 CEO이죠.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이먼은 또한 정부가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없다.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을 철저히 규제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다면 바보다. 또한 나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후 5년 안에 가격이 10배 이상 오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JP모건의 경우는 지난 8월 당시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는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출시를 한 것이지 나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했었는데요. 그 이후 얼마 전이죠. 9월 28일 비트코인은 10배 오를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여 조금은 기조가 바뀐 듯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 아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이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재 가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글로벌적으로 가치를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통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돌덩어리죠.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달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달러는 5억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더라도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판다면 10억 원을 얻을 수 있다. 달러를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10억 원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귀속이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죽을 때까지 다이아몬드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5억 원이라는 달러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내재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현금이라는 것 또한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신사임당이 그려진 건 5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화폐이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제가 예를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만연하게 퍼져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은행의 서비스를 대신하는 사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신뢰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채택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경매까지 하며 구매를 하는 다이아몬드보다 실질적인 가치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 어떠한 국가에서는 수수료 절감을 통하여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금을 보낼 수 있는 금융의 서비스로 역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어 그거 위험해, 그거 도박 아니냐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러게 얼른 팔아야지 라고 말하십시오. 굳이 설득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과연 누가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을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웃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시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제 상승하리라는 많은 시그널들,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들이 모여 펀더멘탈을 이루며 이 펀더멘탈은 곧 가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본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절대로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는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지만 병약해지게 되어 있죠. 그 말인즉슨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은 쉬지도 농땡이를 피지도 않는 우리의 훌륭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노동자가 될 것인지 자본가가 될 것인지 또 트레이더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며, 많은 성공한 투자가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부를 창출했는지를 본다면 답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상 투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금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언급처럼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익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에서의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암호화폐 거래 706% 급증, 기관 채택에 영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이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5세 아니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무려 706%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거래액은 5,725억 달러로 전 세계 거래액의 14%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 유형 중 기관 및 대규모 결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1,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관
장관급 송금 비중은 인도와 베트남, 파키스탄에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10월 상승장에 관한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욱 힘을 실어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증가를 한다면 보통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이 비율이 30개월, 즉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공급 비율 30개월 내 최저 대량 매도 가능성이 낮아졌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센티멘트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4주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를 회복하기 직전 거래소 공급 비율이 2019년 6월 4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대량 매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참 이번 달이죠. 이제 10월부터 연말까지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플랜 B 지난 8월과 9월 비트코인의 종가를 정확히 맞추며 작두를 탔다고까지 평가받는 플랜 B의 경우는 10월 비트코인 6만 3천 달러, 12월 13만 5천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난 5월과 6월 시작한 이제 하락과 횡보가 지속이 된 만큼 정말 플랜 B의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5월 하락 시 이번 하락 역시 이제 중국발 퍼드로 인하여 오를만 하면 하락하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내성이 생긴 것 같죠.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CIA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CIA 직원 중국의 규제 강화 비트코인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중앙정보국 CIA와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여기서는 나오진 않지만 국가기밀을 폭로하며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비트코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때때로 그때를 회상한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샀는지 궁금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이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대 10배 증가했다. 심지어 중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했으나 이는 비트코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최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비트코인의 설계적 특징으로 경쟁 국가 역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후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지나며 확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꼭 중국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도,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자산 시장이 아닌 새로운 금융의 혁신의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흐름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국가들이 막기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개개인들 또한 이 시장을 욕하며 비난하고 외면할지 아니면 투자를 하며 가치 흐름에 탑승할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차이가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얼마 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 또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통가의 한 의원이 내년 5월 이제 2022년 5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국가에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하원 의원 비트코인 브라질 통화가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 일보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아우레오 리베이로 하원 의원의 경우는 곧 집이나 자동차 심지어 맥도날드까지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진짜와 가짜를 분리해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어디서 구매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집과 자동차를 사고 저축도 하게 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브라질 하원 소위원회가 지난주 암호화폐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만약 이번 주로 예정된 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엘살바도르와 같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와 국가가 된다고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탄생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연합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현재 미국은 당연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달러의 위협이 탄생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사례를 보듯이 비트코인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이죠. 그 어떠한 국가들보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저 도박으로만 지부가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나라의 법정화폐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상승한 59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탐욕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를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5월달 하락에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의 본질을 말이죠. 또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산의 성장에 따라 투자 마인드도 같이 성장을 해야 그 자산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시고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항상 길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93%, 일주일 전 대비 무려 18% 상승한 5,88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69%, 일주일 전 대비 16.97% 상승한 400만 원대. 3위의 바이낸스는 3.89%, 일주일 전 대비 무려 29% 상승한 51만 5천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4위의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4%,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4.83% 상승한 2,642원대. 5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지금 1,188원으로 어제 대비 8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애증의 코인은 이제 시가총액을 7위로 밀려났습니다. 솔라나에 이제 자리를 뺏겼는데 이제 전날 대비 1.85%, 일주일 전 대비 12.72% 상승한 1,251원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4%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